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또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판매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일 수도 있다라는 힌트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 다보스 포럼이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양자 시대가 왔다는 증거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향후 10년 이내에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에게 접촉을 한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라팔 솔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워싱턴 DC에서 근무하는 폴란드 대사관의 경제 외교관 기술 및 경제 정책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인데 이분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먼저 얼굴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노암 자케이라고 아이온큐의 전무이사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이냐? 아이온큐의 유럽 지사를 총괄하는 분이죠. 그래서 IBM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만나서 미국과 폴란드의 양자 컴퓨팅 경험을 더욱 가까이 만드는 것이 2023년의 목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아이온큐의 전무이사인 노암 자케이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이랑 이제 아이온큐의 유럽 지사장과 만났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또 여기에 대한 댓글로 노암 자케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열린 대화와 논의된 미래 지향적인 전략에 감사하다.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건지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이런 고위 레벨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또 군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하면서 장군들끼리 각 나라의 장군들끼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서 좀 봤던 부분인데 아마 이 폴란드 쪽이랑도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노암 자케이 이분 역시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온큐에서 본격적으로 유럽 지사를 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은 IBM에서 사업 개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일하셨던 분인데 아이온큐에 오셔서 7월부터 아이온큐 유럽 지사 지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유럽 쪽에서 오신 지 한 반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한 영향력과 뭐 좋은 업무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 쪽에서도 또 접촉을 했습니다. 이제 리마 알라메딘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 상무 출신으로 현재 아이온큐의 최고 매출 책임자이죠. 그래서 스위스 대표단이 최근 미국에 들어와서 뭐 친환경 에너지 패널 토론을 호스팅하고 CES에 참여를 했는데 양자 기업 중에서는 딱 하나인 아이온큐만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스위스 대사님들, 스위스 대표님들을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아이온큐 헤드쿼터에 초청을 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스위스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 양자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아이온큐 하드웨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을 했는 것 같죠. 그래서 아이온큐만 방문했다는 점이 좀 의의가 있다. 그리고 스위스 대사관이 또 아이온큐를 왔다 간 거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 아이온큐에 방문해서 양자 기술의 미래와 스위스 미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이제 폴란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인 폴란드와 스위스가 아이온큐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아이온큐만 접촉을 했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정상 교수님 계시고요, 피라조프맨 사장님 계시고, 리마 알라메딘 최고 매출 책임자 있고, 이제 스위스 대표단들 함께 아이온큐 본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하드웨어 시스템을 보고 계시고요, 투어하면서 보고 계시고, 또 피라조프맨 사장님이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 끝났는데 여기서 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작년 다보스 포럼 영상도 제가 정리해드린 게 있는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회장이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시뮬레이터나 가상의 것이 아니다. 이미 400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했고 올해 안에 1000큐비트를 달성할 것이다. 400큐비트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이미 런칭을 했고 연말에는 1000큐비트 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IBM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뭐 대중 그리고 또 기자분들 수준을 보면은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1000큐비트 이상에 도달을 하면은 현존하는 최고 슈퍼컴퓨터를 능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 중국에서 400큐비트 수준이면 오늘날의 암호화 시스템을 깨트릴 수 있다는 페이퍼가 나왔는데 신뢰하지 않는다. 이분은 참고로 2030년쯤에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암호화 시스템을 깨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0큐비트 수준이면 일반적인 컴퓨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이다. 가 일부 양자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습니다.
이제 같이 쓰일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와 재료, 화학, 암호화, 최적화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아이온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큐비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크리스 만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70개의 로지컬 큐비트 또는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한 2025년에서 26년 사이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로지컬 큐비트는, 이 물리적 큐비트는 우선 쓸모가 없는 모든 큐비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로지컬 큐비트는 완벽한 큐비트를 얘기를 하고요. 알고리즘 큐비트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내놓는 쓸만한 큐비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온큐가 말하는 큐비트는 알고리즘 큐비트를 얘기를 하고, IBM이 말하는 큐비트는 물리적인 큐비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0개 중에 실제로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인지는 아직 상세히 나온 바가 없는데, 흔히 추전도체 방식으로는 완벽한 큐비트가 하나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1000대 1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온큐는 이미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아이온큐 측을 신뢰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자가 1000큐비트 이상이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고 기관들,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면 이 1000큐비트라는 마일스톤, 이종표를 깨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양자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가 양자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IBM의 이 로드맵을 보시면 작년에 433큐비트 오스프레이 양자칩 수준에 도달했고, 올해 2023년에는 1121큐비트 수준인 콘도르에 도달을 하겠고, 내년에는 뭐 1400, 내후년에는 4000, 그 다음에는 뭐 만에서 10만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에러 커렉션은 2026년쯤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쓸만한 큐비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온큐도 이때쯤 에러 커렉션이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0큐비트를 도달하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무지했던 대중들,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이 양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2026년쯤 양자 오류 수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완벽한 큐비트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기술이 실제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 23년, 실증되는 건 2026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인류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강력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스위스 취리에 있는 취리 연방 공과대학을 찾아가서 양자과학 석학들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이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종호 장관님이 양자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뒤처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양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2022년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가 양자 분야에서도 나오기도 했죠. 각 나라와 기업들의 큰 관심으로 양자 기술이 꼽힐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한국 역시 국가 전략 기술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해서 국가 차원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 스위스에서 이 양자 석학들과 대담을 한 이유는 양자 기술 개발 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양자 기술이. 그리고 이 기술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대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재밌는 점이죠. 분명 1, 2년 전만 해도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폭발적으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을 했고 10년 이내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자시대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가 토픽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이 체인지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양자 석학들과 만난 이런 그림도 있고, 아마 여기 뒤에 가리셨는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저의 의견은 뭐냐, 일단 유럽 국가들이 아이온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가 2024년쯤에 나올 건데 그 대상이 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정부 중에 뭐 하나가 사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제 머리를 스쳤고요. 그리고 이는 미국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이게 뭐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 또 미국의 이런 첨단 기술들의 선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뭐 자국으로 다시 이 기업들을 데려오는, 기업들에게 뭐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전략인데, 양자 동맹 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방국들과의 이 동맹을 더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럽이 또 대표적인 우방국들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향후 10년 이내에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이다
한국 역시 전략기술의 하나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가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이온큐 한국 지부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에도 전초기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캐나다에도 생겼고 유럽에도 생겼고 뭐 더 생길 거다라는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작년 발언이 있었는데 한국 지부도 뭐 머지않아 1, 2년 안에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뭐 일단 IBM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큐비트 수준에 도달했고 올해 1000큐비트 초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류율이 높아서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자가 그렇게 인식했듯이 대중들은 1000큐비트라는 이종표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큐비트에 도달하면은 기업들과 대중들이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인식이 전환돼서 양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서 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양자시대는 이미 왔다. 그리고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과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양자 시대의 증거들에 대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말한 것들을 증거로 한번 양자 시대가 이미 왔고 향후 10년 이내에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이다라는 대통령실의 말을 한번 빌려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